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저는 조선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은하라고 합니다. 일단 논문의 제목은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학습 신념이 제2언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서론과 이론적 배경, 그리고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결과 및 논의, 그리고 결과 및 재현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먼저 보면은 한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 학습 신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한류 열풍 속에서 많은 대외적인 홍보 그리고 국내외 대학과의 결혼을 통해서 다양한 연수 등이 유학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 과정에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 교육 수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몇몇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 교육 과목 교과목에서 전공 및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유학생들은 그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대인 관계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 그리고 다양한 문화 차이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국 의사소통 능력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렇게 연구의 목적으로는 학업 성취와 대학 생활 및 문화 생활 등 전반적인 대학 생활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원활히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신국이나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에 따라서 저마다 어려움에 느끼는 정도와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2언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해서 이러한 요인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어, 어, 함지가 1972년에 외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교수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왔고 또 현장에서도 의사소통 교수법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카넬과 스완은 의사소통 능력은 문법 능력과 담화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고 담화 능력과 또 사회 언어적 능력은 이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략적인 능력까지도 언어 능력까지도 포함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 왔었고 또 백맨은 외국어 학습자의 언어 능력 평가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의사소통적 능력이란 언어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보와 브라운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언어라고 주장을 했고 사회 언어학적인 측면에서의 제2언어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개인 상호 간의 의미들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사비노는 대화 참여자의 역할이고 또 의사소통 능력을 함으로써 정보를 서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고 또 상호 접촉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2언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 제2언어 제2언어 학습의 성공을 좌우하는 주요 정의적 요인들은 감정, 그리고 자존감, 그리고 불안감, 태도, 동기 등이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소통 능력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들을 통제하고 또 이를 통해서 의사소통 을 목적으로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방대한 문법적 지식과 함께 다양한 문화 이런 부분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를 통해서 대학 생활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대학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을 잘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 언어의 언어학습 신념에 대해서 보면은 효과적인 언어학습 신념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했고 또 교육 현장에서 긍정적인 언어학습 신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학습자 특성에 따른 언어학습 신념 체계를 검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의 언어학습 신념 양상을 분석하고 그것이 각각의 학습자 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적인 언어학습 신념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학습자 특성에 따른 언어학습 신념 체계를 검토해서 이를 바탕으로 한국 학습자를 위해서 구체적인 언어학습 신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자료 연구 방법에서 자료 수집을 먼저 살펴보면 본 연구는 언어학습 신념과 제2언어 의사소통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 지대학에 있는 재학 중에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참여자의 자유로운 그 설문에 응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연구가 표집되었고 다양한 방법 중에서 설문조사는 URL을 통해서 SNS나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해서 유학생 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연구 참여자의 출신국을 보면은 중국 출신의 유학생은 18명이고 베트남 유학생은 13명,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은 2명, 우즈베키스탄은 2명, 몽골은 2명, 러시아 2명, 기타 이외에도 필리핀이나 러시아, 또 터키, 필리핀이나 터키, 그리고 아랍, 인도, 이러한 기타 지역에 해당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분포가 13명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별과 나이를 살펴보면은 여학생이 31명에 해당하고 남학생은 21명, 그리고 25세 이하가 37명에 해당하는 71.1%이고 26세 이상이 28.8%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학년을 보면은 1학년이 15명에 해당하는 28.9%, 2학년은 8명에 해당하는 15.4%에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은 15명에 해당하는 28.9%이고 4학년은 14명에 해당하는 26.7%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거주 기간으로는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17명, 37.7%이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8명이고 2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은 6명, 그리고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 17명, 그리고 5년 이상에서 7년 미만은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연구 방법으로 연구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습 신념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위츠 1987년에 개발된 체계적인 신념 측정 도구인 발리 빌리프 서버 랭귀지 러닝 인벤토리를 사용해서 신념 연구를 했고 발리는 외국어 학습의 난이도 그리고 외국어 적성 그리고 언어 학습의 본질 학습 및 의사소통 전략 그리고 언어 학습의 동기 및 기대 에 대한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세부적으로 이 논문에서 연구가 잘 되어 있고요. 제2언어 의사소통 능력의 정도를 측정을 했고 또 제2언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측정 도구를 사용을 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FSI 그리고 ACTFL의 체계를 적용하여서 개발된 원진수 그리고 배 매크로키 등 이론들에서 활용된 부분들을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연구를 위해서 측정 도구인 신뢰도 검증을 알아보기 위해서 크럼브와 알파를 산출했고 그 후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습 신념 그리고 제2언어 의사소통력 간의 하위 요인의 측정을 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 그리고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학습 신념이 제2언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다중 회계 분석을 사용했습니다. 제2언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들의 제2언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하위 요인의 평균값은 한국어 수업 환경 그리고 한국어 학습 태도와 한국어 의사소통 의사 그리고 사회적 지원 그리고 한국어 자존감 그리고 한국어 사용 불안감 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실제 한국어를 사용할 때 불안감을 낮추고 또 현장에서 이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학습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그런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습 신념의 하위 요인 5가지 독립 변수를 바탕으로 해서 제2언어 의사소통 능력을 예측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인 유효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론 및 제언을 살펴보면 언어 학습의 어려움과 학습 및 의사소통 전략이 제2언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언어 학습의 어려움 요인이 제2언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에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 학습 10년 중 언어 학습에 대한 어려움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학습 신념으로만 제2언어 의사소통 능력을 설명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다차원적인 다양한 변인들과 의사소통 능력과의 그런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그런 논문이 추후에 연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적, 인지적,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다차원적인 변인과의 관계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 신념과 제2언어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추후 연구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